조합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익명의 기고문 뉴욕타임스가 그 글을 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접근을 했고, 뉴욕타임스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그리고 뉴욕타임스 다른 기자들에게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한 서너 사람만 아는 상태에서 기고문을 실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태도가 워낙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고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 안에 그런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레지스탕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말대로 하면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그 실무자들이 고생하면서 트럼프가 결정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고를 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레지스탕스의 한 사람이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반역자를 넘겨라 라고 뉴욕타임스에 이야기를 하고, 그 부인까지 나와가지고 비겁하다라고 하고 하는 가운데 무슨 분위기가 형성됐느냐 하면은, 도대체 이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냐, 국무부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막 일종의 마녀사냥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트럼프의 막료들이 너도 나도 일제히 나는 아니다 not me 운동입니다. 일종의 not me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not me 운동. 그래서 우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부터 그 공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뉴욕타임스에 글을 쓴 사람은 비겁하다, 아마추어적이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마이크 펜스가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짐 마티스 국방장관, 제프 세션 법무장관, 존 볼턴 안보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부장, CIA 부장, FBI 국장, 환경청장, UN 대사, 러시아 대사 등등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나는 아니다, 미투가 아니라 not me 운동, not me, 나는 아니다 하는 일종의 충성맹세 같은 또는 결벽 성명 같은 이 논평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됐습니다. 수십 명. 여기서 빠지면은 아마 트럼프의 눈밖에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다, 색출해야 된다. 색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거짓말 테스트기를 한번 걸어보자. 거짓말 테스트기를 한번 돌려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충성맹세를 받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옛날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1980년대 레바논 작전에 관한 비밀이 자꾸 바깥으로 새니까 이 담당 직원들, 의심나는 직원들에 대해서 거짓말 테스트기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비서실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당시에 슐츠 국무장관은 그러면 난 그만두겠다 해서 수포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 자유에 속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서 언론 자유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공무원 같으면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름을 숨기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뉴욕타임스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의견은 실명으로 하는 거지, 익명으로 이런 의견 발표해 주는 게 맞느냐, 실명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이 뉴욕타임스 안에서도 있다고 그럽니다. 뉴욕타임스 안에서는 또 그 글은 참 잘 쓴 글이지만은
새로운 팩트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계 안에서도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썼느냐 하는 이 방향을 보면 말이죠. 마이크 펜스가 썼을 것이다. 아니면은 마이크 펜스의 스피치라이터, 연설문 작성자가 썼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 문장 안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로드스타인데, 로드스타, LODESTAR, 로드스타는 북극성처럼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침반 또는 등대 같은 존재죠. 이 문장에서는 맥케인을 그런 사람한테 비유를 했습니다. 로드스타. 근데 이건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누가 그동안에 로드스타를 썼느냐 이렇게 보니까 펜스가 여러 번 로드스타란 말을 썼어요. 연설을 할 때. 펜스 말고는 로드스타란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없어요. 쓴 공직자가 없습니다. 연설할 때. 그렇다면 펜스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펜스가 의심을 받도록 교묘하게 로드스타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데가 BBC입니다. BBC. 영국의 BBC가 이 프로그램을 하나 활용을 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것이냐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글과 펜스 등등 여러 사람들의 연설문 또는 발표문을 걸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펜스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BBC 아주 신중하게 보도하기로 유명한 BBC가 그런 보도를, 영국의 BBC죠. 영국의 공영보수 BBC가 보도를 했는데, 첫째, 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아주 문장이 짧아요. 한 문장당 단어 수가 19개 정도 됩니다. 19개 정도 되는데 BBC가 미국 공직자의 연설문, 성명서를 걸어보니까 이상하게도, 아니 공교롭게도 펜스가 발표한 또는 펜스가 한 연설의 평균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문장당 대충 19개의 단어를 쓰는 걸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짧다는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한 문장에 30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고 아주 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샌더스, 이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서 발표한 거나 발언한 걸 보면은 한 문장당 30개 정도. 그러니까 펜스만 유독 문장 숫자가 짧은데 이 문장과 같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에 실린 문장과 문장당 단어 수가 같다. 짧은 쪽에 속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피동형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피동형을 쓰는 게 이번 문장의 특징이에요. 뉴욕타임스에 실린 문장의 특징이 피동형이 아닌데 피동형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펜스의 역대 발언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피동형을 많이 쓰는 것도 펜스의 글과 말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돼서 펜스가 이 글 쓴 사람의 정체다. 또는 펜스는 아닌데 펜스의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 스피치라이터다. 스피치라이터일 것이다.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펜스 아니면 펜스의 스피치라이터다.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데 글쎄요. 이건 어디까지나
줄이죠, 줄이. 줄인데, 이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어떠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감세정책 참 잘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는 이 글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결론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좌파가 아니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에서 근무하는 전형적인 공화당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든지 아니면은 안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비판하는 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성공이지만은 트럼프의 안보 외교 정책이 틀렸다. 사고를 칠 정도로 변덕이 심하다. 특히 군사 문제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걸 뭐 막았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 밥 우드워드 책에 나오는 거고, 그와 비슷하게 이 독재자를 좋아한다. 트럼프는 독재자 좋아한다. 특히 김정은과 푸틴을 좋아한다. 그런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거 보면 안보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안보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 펜스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이고,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고, 그 눈치나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트럼프와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조용하게 따라다니는 그 표정에서 뭔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펜스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오면은 아마 두 가지로 딱 갈릴 겁니다. 배신자다, 아니면 진정한 애국자다. 그런데 하나 불리한 점은 익명으로 일단 했다는 겁니다. 익명으로 자기를 숨겼다는 거. 이게 좀 정체가 드러났을 때 약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무슨 추리소설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정신병동 같기도 한데, 오늘은 9월 7일 밤 8시입니다. 감사합니다.